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BGM 나오는 옆에서 공상님이 춤췄어요. BGM에 맞춰서 네. 저에게는 안 들리지만 BGM이 나온다고 치고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이 좀 풀리는가 싶더니 지금 밖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정말 날씨가 미친 것 같아요. 하여튼 우산 쓰고 가는데 우산이 고장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바람 때문에. 제가 우산을 오늘은 그래서 일부러 큰 거 이제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큰 거니까 바람도 더 고장은 안 나는데 바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날아갈 것 같은. 걔가 안 날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손목을 사용했는지. 여하간에 저희 지난주에 진군이라는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저녁 11시 공각기동대 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이모티콘. 공각기동대는 종전 영화 후 여러 장르의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페이지 설명에 보니 TV판도 수작이라고 되어 있기에 살짝 기대 중입니다. 저도 공각기동대 참 좋아하거든요. 특유의 우물안. 그리고 방송 초반에 제 닉네임 불러주셔서 감동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러분 다른 분들도 이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진구님. 저희가 그러면 그 응원을 힘삼아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이번 화에도 닥터후를 다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난주에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을 뭔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그 스포일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스포를 알게 되면서 재밌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하려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시즌도 정말 많이 나왔고 그래서 꼭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꼭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희가 나중에 그 정주행을 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방송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쵸?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주행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정주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단 오늘은 어떤 거를 다룰 거냐면요. 이번에는 넷플릭스의 드라마인 블랙미러라는 드라마를 다룰 겁니다. 요거는 시즌 4까지 나왔죠. 지금 시즌 4까지 나왔고 이것도 영국 드라마죠. 영국 드라마고 뭐 시즌마다 뭐 화수가 일정하진 않아요. 시즌 1은 뭐 3편이고 그런데 그게 파일럿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뭐 정주행이라는 개념이 뭐 딱히 없어요. 이게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스토리를 그냥 골라서 보시면 되는 완전한 옴니버스물입니다. 그냥 뭐 거의 하나도 이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부터 뒤에서부터 보셔도 상관없고 뭐 앞에서부터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9세죠. 맞아요. 이게 뭐 야한 게 나와서 19세라는 게 아니고 물론 야한 것도 나오지만 잔인한 것도 나오고 정말 그 정신적으로 소모적인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막 아주 뭐 해롭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로 이 감정적인 소모라던가 왜 저러지 뒤통수 얻어맞는 느낌. 정말로 그
하여간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건 정말로 재미있고 네. 그다음에 그럴 만한 내용도 많죠. 네, 그 저희가 뭐 얘기해 볼 만한 내용도 많고 그 SF 상당히 SF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미래의 기술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는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기술들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부조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상의 극한을 달리는. 예.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 중에서는 가장 하드 SF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게 에피소드마다 감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개성을 좀 감상하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네. 그 시즌 4에는 그 아크엔젤이라는 에피소드는 조디 포스터 그 영화 배우 아시죠? 그분이 감독을 하셨더라고요. 그 하얀 곰도 아마 그 거기 나오는 배우가 감독을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뭐죠? 그 추락도 보면은 네. 그 색감을 엄청 잘 쓰는 감독. 추락이 조 라이트라고 해서 오만과 편견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 어톤먼트. 어톤먼트 꼭 보세요, 여러분. 저도 봐야 되겠네요. 네, 오톤몬트는 오만과 편견은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고전적인 그런 내용을 잘 찍는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화면도 예쁘고 오톤몬트는 정말 보고 나서 감성적 소모가 심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보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화면도 음악도 스토리도 연기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인 그런 영화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조 라이트라는 감독이 이제 감독한 에피소드가 추락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시즌 3의 1화죠. 네, 시즌 3 1화. 저희가 아까 그 좀 정리를 해보니까 소개드릴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에피소드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일부 에피소드를 다루고 다음 주에 일부 에피소드를 다룰 건데 추락은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모든 시즌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면서 이게 또 에피소드마다 네. 또 별로인 에피소드도 사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좀 이렇게 골라드릴 것 같아요. 네. 골라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강 다 훑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할 거라서 그래서 혹시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에피소드를 먼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 시즌 1의 1화인 국가, 그 다음에 시즌 2의 2화인 하얀 곰, 그 다음에 시즌 3의 1화인 추락, 그 다음에 시즌 1의 2화인 1500만 메리트, 그렇게 4편을 좀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4편은 다 추천드리는 에피소드예요. 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고. 네, 그러니까 다음 방송 전까지 이걸 보시면 더더욱 숙제입니다. 네, 더더욱 재밌게. 여러분. 요즘 공상님이 과제에 시달리고 계셔가지고요. 과제의 노예로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국가는 시즌 1의 1화, 그러니까 이 블랙미러라는 시리즈를 여는 어떤 그 상징적인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더더욱 뭔가 아주 충격적이고 블랙미러란 이것이다. 네, 좀 상당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억지로 참고 보시라 뭐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저는 사실 다음 주에 얘기를 하죠. 그러고 저희가 비추하는 에피소드 뭔가요? 저는 일단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시즌 3의 2화는 별로였어요. 네. 네. 그리고, 게임 테스터라는 에피소드고. 네. 그리고 3화도 별로라고 하셨네요. 네, 시즌 3의 3화 닥치고 춤춰라도 뭐 그냥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재밌긴 한데. 네. 이거 줄거리를 약간 적어주셨는데 뭐 성구매를 하거나 아동 포르노를 보던 사람들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걸 들키고 핸드폰 문자로 받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걸 퍼뜨리도록 협박당하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하네요. 그러고 뭐 왈도의 시간이라는 시즌 2의 3화 뭐 이것도 뭐 생각보다는 조금 별로였다고 적어놓으셨네요. 네, 내용 자체가 뭔가 굉장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복잡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정치에서 무슨 선거를 하는데 도지사인가 뭐 그런 거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거 선거를 하는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거기에 출마하게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네.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 정치판을 막 다 조롱거리로 만들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막 다 조롱을 해요. 오호. 이 사람은 뭐 그 자기 뭐 겉만 번지르르한 정치인이고 여기 이 사람은 막 나와서 경력이나 싸우러 온 사람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인기를 엄청 얻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왜냐면은 그 여자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원래 친해지려고 썸을 좀 타다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거기서 만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정치인 이름이 왈도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 나가가지고 이 사람은 경력이나 쌓으러 온 사람이고 사실 뽑히는 건 기대도 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제가 회의를 느껴요. 왜냐면 원래 썸을 타던 사람인데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빙의를 해가지고 막 그런 짓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광장에 나와가지고 저를 뽑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회사에서 잘려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든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노숙자가 돼요.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막 전 지구에서 막 팔려가지고 엄청난 그런 마스코트가 되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어요. 유희거리로 전락해버린 그런 정치판을 뭐 조롱하고자 조롱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그런 에피소드인 건 알겠는데 네. 약간 잘 안 전해졌어요 저한테는.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왜 그 스토리가 뭔가 좀 별로 공감이 안 간다 이런 느낌이네. 네. 저는 이제 시즌 1의 3화 당신의 모든 삶을 봤는데 이것도 설정은 재밌긴 한데 약간 좀 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바람이라 가지고 네, 공감이 별로 안 가요. 네.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인데 이 아내한테 약간 의처증 같은 게 있어요. 아내를 계속 의심을 하는데 이 세계관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자신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이제 머릿속에 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각으로 보는 모든 것을 다 비디오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언제든지 꺼내서 돌려볼 수 있고 그래서 아내의 모든 이제 행동을 다 이제 돌려보면서 얘가 누구랑 바람피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하고 막 아내한테 추궁하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 자체는 되게 재밌긴 한데 웃긴 거는 실제로 바람을 폈다 뭐 이렇게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얘가 뭐 의심을 한 게 잘한 것이냐 뭐 이런 식이 돼 보니까 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 보면서 저는 이게 가능해지면 나중에 아기 키울 때 그 왜 아기 이쁠 때의 한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동영상도 많이 찍어놓는다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만약에 아기를 가진다면 제 사진도 지금 정리를 못 해가지고 거의 방치 중인데 저도 그래요. 네, 아기 사진을 과연 내가 이렇게 잘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잘 나온 걸 뽑아가지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 그냥 비디오로 찍을 수 있으면 그냥 뭐 비디오로 그냥 남겨놓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에피소드는 아까 말씀드린 거 외의 것들. 네네 외에 시즌 2의 4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시즌 4의 1화 USS 칼리스터, 시즌 4의 2화 아크엔젤, 그 다음에 시즌 3의 5화 인간과 학살, 시즌 3의 4화 샌 주니페로, 이렇게 5개죠? 네, 5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시간이 충분할까요? 충분하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 정도 잡고 네. 빨리빨리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이지만 1시간 후 네, 저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들을 보실 분은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에피소드를 보신 후에 저희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이제 맨 먼저 소개드린 이유는 이 에피소드가 이제 시즌 4의 그 USS 칼리스터랑 아크엔젤을 섞어놓은 느낌의 에피소드라서 저희가 일단 맨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일단 뭐 어떤 줄거리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공상님?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제가 제가 신선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 네.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계관에서는 제드아이라는 기술과 그 다음에 쿠키라는 기술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드아이라는 거는 자기 이제 시신경에 심는 전자칩인데 이제 모든 국민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이제 시신경에 제드아이를 이제 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누군가로부터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범죄를 뭐 저지르지 않아도 그냥 뭐 나 얘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뭐 헤어지고 싶다 이러면은 얘 너 차단 이렇게 하면 서로가 이제 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돼요. 뭔가 실루엣이 이렇게 더 씌워지면서 실루엣만 보이고 목소리도 안 들리죠. 목소리도 안 들리고. 웅얼웅얼 이렇게 들리고. 그럼 시신경이 아니고 그냥 뇌에 그냥 심는 건가 봐요. 여튼간에 여튼간에 그렇게 정말로 물리적인 공간에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얘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범죄자에 대해서는 막 그 어떤 형벌로 쓰기도 하는데, 성범죄자면은 예를 들어 그 모든 사람들이 안 보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 생활이 가능할까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도 이거는 완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처벌인 것 같다. 죽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살라 그랬는데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못 알아듣고 막 그러면 어떡하죠? 필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how much is this? 왜냐하면 뭐 잘 안 보이거나 뭐 안 들리는 사람들도 생활은 하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장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쿠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뇌에 집어넣을 수 있는 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무가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건데, 쿠키를 이제 넣어서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있으면 이 쿠키가 내 생각을 따라해요. 계속.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에코처럼? 그러니까 약간 메아리처럼 내가 하는 생각을 이제 계속 따라하면서 결국 동기화? 그렇죠. 싱크로나이즈? 뭐 이렇게 되면서 나를 계속 닮아가다가 결국 내가 돼요. 어떤 얘기냐면 나의 자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칩을 심으면 나는 뭐 이게 먹고 싶어, 뭐 저걸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 뇌 속의 쿠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나중에는 내가 어떤 뭐 예를 들면 계란을 반숙을 좋아하는지 완숙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얘가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자기가 이제 토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다 싱크로나이즈가 된 다음에 얘를 추출해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떤 개인 비서로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서로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범인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비서로 만드는 과정이 비인간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이제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에피소드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에피소드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이 제드아이의 그 비전 데이터를 어떻게 불법이겠지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계모임 같은 걸 만들어요. 개모임. 제가 봤을 땐 계모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이제 계모임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떤 여자를 꼬시고 그 여자와 섹스하는 장면을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이 계모임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재미를 보겠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클럽에 가가지고 좀 숫기 없는 사람인데 그 이 계모임의 그 한 사람이 좀 약간 이쪽에 전문가라 가지고 계속 코칭을 해줘요. 뭐라 그러죠? 그 뭐 말이 있지 않나요? 지칭하는 네. 게 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뭐 누구한테 말을 걸어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관심 있으면 일부러 B라는 사람한테 계속 이제 말을 걸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좀 관심을 보이도록 이제 유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 이제 관심 있던 사람이랑 결국 이제 2차 뭐 하여튼 그 픽업 아티스트.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에 드는 여자랑 그 여자 집에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약물 중독 말기였고 그래서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러면서 약물을 억지로 먹여서 둘 다 죽게 되고 결국 이 일이 이제 발각되어서 그 계모임의 사람들도 전부 다 잡혀갑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 픽업 아티스트의 원래 직업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쿠키를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쿠키를 초기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기 세팅을 해주는 사람인데 네. 쿠키를 가지고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은 자기 홈 시스템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비서죠, 그러니까. 그쵸. 네. 개인 비서로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싶은 좋아하는 음악으로 깨워주고 내가 좋아하는 온도로 내 땅바닥을 맞추고 내가 좋아하는 정도로 토스트를 굽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이제 냉장고를 채우고 이런 걸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명령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자신이니까. 네. 그쵸.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미 네. 아니까. 그래서 좀 진화된 스마트홈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 쿠키가 처음에는 당연히 말을 안 듣죠. 왜냐하면 나는 난데 네. 내가 왜 이런 일을 그거죠, 소마. 그렇죠. 소마에서처럼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또 다른 나를 위해서 평생을 여기에 갇혀가지고 이 작은 데 갇혀가지고 이런 노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픽업 아티스트가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네가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이러면서 얘를 이제 시간을 빨리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6개월을 뭐 1분 동안 이제 6개월을 돌릴 수가 있어요. 얘한테는 프로그램이니까. 빨리 돌리듯이. 네. 동영상 빨리 감기 하듯이 예전에 저희가 그 테드 창의 소프트웨어 객체주기의 네. 뭐였지? 생애주기. 생애주기? 네. 네. 소프트웨어 객체 생애주기에서 다룬 것처럼 거기에 온실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이 빨리 돌아가도록 네. 만드는 어떤 오버클락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약간 이 시간을 빨리 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1분 까딱 했는데, 얘한테는 6개월이, 아무것도 못하는 6개월이 이제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갇혀가지고 진짜 미치기 1분 직전이 된 거죠. 심지어 거기서는 배도 안 고프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잠도 없죠. 안 오고, 네. 그래서 전혀 할 게 없는데, 이제 6개월을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얼마나 생지옥일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러고 아직도 반항하면 더 길게 또 네. 이제 구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제 제발 뭐라도 할 걸 주세요라고 이제 애원하는 단계까지 가서 그때서야 이제 얘를 이제 놔주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분 세션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픽업 아티스트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다른 남자한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털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회상 같은 거였고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그 산장에서 막 산장에서 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이 총구석까지 이제 일하러 왔으면 너도 뭔가 사연이 있을 텐데 네 사연은 무엇냐라고 하면서 그 픽업 아시스트가 상대방 남자에게 이제 물어봐요. 근데 그 남자가 막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얘기를 이제 어렵게 털어놓거든요. 그 사연이라 함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자기한테 숨기고 막 지우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얘를 차단을 한 거죠. 남자친구를. 네.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볼 수가 없고 얘가 뭐 얘한테 메시지도 전혀 보낼 수가 없고 얘가 어디 사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단지 이제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사는 집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매년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매년 거기를 찾아가서 약간 멀리서 이제 스토킹 짓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까이 가면 이제 경고가 울리고 뭐 좀 잡혀가게 되기 때문에 약간 전자팔찌 같은 거죠. 네, 전자발찌 같은 건데 그 적금 금지. 네. 근데 이 여자친구가 사실은 애를 지우지 않고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애인 줄 알고 계속 이제 크리스마스마다 이제 찾아가서 보고 얘한테 막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자친구가 기차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단이 풀린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거를 TV에서 보죠. 네. 처음으로 이제 자기 딸을 이제 실물로 보는데 근데 자기 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동양인과 이제 혼혈인 딸이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여자친구가 내 애를 가진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그 헷가닥해서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다음에 그 딸 애가 이제 방치되도록 놔두고 그래서 그 딸애는 이제 눈밭을 헤매다가 결국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제목으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였죠. 이 사람은.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자백을 받기 위해서 픽업 아티스트가 이렇게 구슬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현실 세계도 아닌 뿐더러 이 진짜 사람도 아니고 그 자백을 거부하는 이 범인의 쿠키에 대해서 막 신문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받아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됐어. 이 사람한테 이 진짜 사람에게 충분히 이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 쿠키한테도 괘씸하니까 뭔가 벌을 줄까요? 이러면서 6년 돌리면 60년이었나? 1000년이었어요. 1000년이었어요? 1초가 1000년처럼 느껴지도록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러면서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놔요. 네. 그래서 라디오에서 계속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라디오를 막 부숴도 계속 새 라디오가 생겨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는 산장 안에 갇혀가지고 이 죄수의 쿠키는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픽업 아티스트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잡혀온 다음에 이 재능을 네가 이 범인한테 자백을 받는데 써주면은 우리가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딜을 한 거예요. 법무부에서. 그래서 약속대로 풀어주긴 했는데 단 너는 관음증으로 잡혀 들어온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정말로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실루엣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에피소드입니다.
너무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아마 특별 에피소드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에피소드에 대해서 비해서 굉장히 길 맞아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길고 네.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작은 에피소드들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이죠. 네. 그리고 두 가지 기술, 제드아이랑 쿠키라는 기술이 둘 다 섞여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기술이 있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거는? 그게 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실제로 범죄자인 걸 알아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인권에 좀 반하는 거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인권을 쿠키의 인권도 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그렇죠. 예, 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학대당하는 모습들이 이제 에피소드 속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건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하게 되는데 사실은 걔네는 어떤 프로그램일 뿐이고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을 복사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뭐 칩 속에 들어있는 네. 이제 딜리트 딱 누르면 없어지는. 네, 그런 것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해가지고 뭔가 이용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이제 근데 그게 무엇을 생명으로 보는가와 무엇을 불쌍하게 여길 건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주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 저희 집은 이제 불교를 믿는데 불교에서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말라 뭐 이러거든요. 네. 그럼 개미를 못 죽이면 박테리아는 괜찮은가? 우리는 밟으면서 수많은 박테리아와 집신벌레와 원형 생물을 죽이고 있는데 이건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죽여도 되는 생명이고 어디까지가 아닌가. 예를 들면 모기를 죽여도 될까요? 뭐 이런 거. 네. 그럼 뭐 모기와 쥐를 비교했을 때 모기의 생명보다 쥐의 생명이 중요한 걸까요?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생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의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물에 대한 권리도 동물이 복지를 누릴 권리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전혀 개념이 없었지만 요즘은 이제 덜 고통받도록 이제 죽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 인격에 대해서도 아마 뭔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나라의 그 헌법에는 환경의 권리도 보장이 되어 있대요.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네요. 우리가 동물의 권리라고 말할 때는 사실 우리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은 동물의 권리를 보통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축이라든가 애완동물의 권리를 말하는 건데 저희가 그 환경의 권리라고 말할 때는 그런 동물뿐만 아니라 그 자연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우리가 자연 환경을 해침으로써 영향을 받는 모든 동물의 권리까지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런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군요. 네. 호호.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의 개체로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보통. 네. 근데 환경의 권리라고 부르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그럴 듯하면서도 어렵더라고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인간의 권리와 환경의 권리가 배치될 때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나요?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하여간 심정적으로는 얘네도 뭔가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얘네를 계속 살려두는 게 과연 얘네한테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왜냐하면 그 속에서 뭔가 답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요새는 하죠. 반려동물에 네, 대해서도 좀 그런 이중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가 과연 우리랑 같이 살면서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얘가 어떤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지고 얘의 감정도 다 느낄 수 있고 어떤 의사소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물론 뭐 야생에서의 삶이 더 편할지 집안에서의 삶이 더 편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네. 생각이긴 하죠. 사실 저는 네. 권리라는 걸 말할 때 저희가 그게 인간 중심적인 개념이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를 깔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이 어떤 그 우주에서 갑자기 이렇게 탁 주어진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권리라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동물의 권리라는 걸 말할 때도 그게 사실은 어떤 동물의 고유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인정한 권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환경에 대한 권리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권리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절대적인 건 아니고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고 뭐 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네. 사실은 뭐 개미의 권리라던가 박테리아의 권리를 상상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인간 사회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그런 개체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네. 반려동물이라든가 가축은 인간 사회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봤을 때 권리를 따져주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뭐 대부분의 동물들이 뭐 환경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차치한다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그 아프리카에서 사슴이 사자한테 잡아먹힌다고 사자의 권리를 저희가 막 지켜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막 거부할 게 아니라 그걸 깔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깔고 가는데 어떤 이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이제 그렇죠. 가면은 조금 덜 뭐랄까 그 자의적인가요? 자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네. 최대한 걔네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우리가 걔네의 권리를 얘기를 할 때 그렇기는 한데 그것조차도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가 바랄 법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깔고 가면 조금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착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네, 그거는 잘못된 거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게 너무 이제 가다 보면은 너무 약간 그 도덕적인 높은 규범을 모든 사람에게 좀 강요하는 느낌? 또 저는 가끔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한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한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는 걸 좀 인정을 하고 이제 가면은 우리가 어떤 너무 높은 이제 스탠다드를 가지지 않고 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제 어떤 도덕적으로 좀 완벽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이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물을 괴롭혀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심정적으로 뭔가 다가오는 게 있죠, 확실히. 그게 저는 그것조차도 이제 인간 중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연장선상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주제로 인공 생명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시즌4의 1화 USS 칼리스터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에피소드가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어떤 게임 회사에서 CEO랑 CTO가 있어요. 그쵸? 네. CTO라고 부르는군요. 네. CTO는 좀 약간
그 너드 같고 좀 네. 이렇게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친구고 이제 CEO는 되게 사교적이고 좀 외향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그 회사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면 이제 뭐 밸런스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CTO 친구는 이제 이 CEO 친구한테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굉장히 나쁜 취미가 있죠. 네, 취미가 있습니다. 취미가 뭐냐면 이 회사에서 개발하는 게임이 이제 가상현실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관자놀이에 뭔가 칩을 붙이면 그 가상현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정말로 그 게임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스타트rek과 비슷한 배경에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 커스터마이즈를 한 거죠. 원래는 아니에요? 네,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고 그 CTO 그 친구가 스타트렉 거기서는 완전히 스타트렉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냥 그냥 빼박 스타트렉이에요. 그래서 스타트렉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스타트렉 팬이고 그래서 스타트렉 버전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한 자신만의 이제 게임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게임 프로그램은 외부와 연결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 어떤 네트워크 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따지고 보면 그 불법적인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했는데도 이제 걸리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 자기네 회사의 게임이니까 뭐 딱히 뭐 불법이라고 뭐 볼 수도 없긴 한데 어쨌든 그 게임 안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소유하고 싶은 사람, 네. 좀 컨트롤하고 싶은 사람들을 잡아와서 넣게 됩니다. 이 잡아와서 넣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DNA가 묻은 뭔가를 이제 구해와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마시던 커피라던가 뭐 빨던 사탕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구해와서 이거를 집에 있는 장치로 스캔을 하면은 이 사람의 인격, 아까 쿠키처럼 쿠키 같은 것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 게임으로. 그 게임 안에서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격의 복제품인데 그 근데 사실 DNA만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복제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이건 좀 황당했어요. 네, 그 부분이 황당할 수 있는데 뭐 대강 드라마적 허용이라고 치고 드라마적 허용이라고 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인격의 복제품이 이제 거기로 업로드가 되고 그 안에서는 이 CTO가 완전 신입니다. 딱 하면은 얘들의 입이 완전 꼬매질 수도 있고 얼굴이 없어지죠. 네, 얼굴이 없어져서 숨을 못 쉬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죽지는 않고 네, 고통을 계속 받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에 끌려온 사람들은 다들 외부 세계에서는 이 사람을 좀 깔보던 사람들인데 이 안에서는 이 사람한테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이 CTO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요? 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사된 저 인격체들이 불쌍하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쟤네들은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고 현실 세계의 사람들은 쟤네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데 과연 얘네를 인격체로 대해줘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은 그 복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토끼님 이렇게 복사를 해다가 컴퓨터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안 되기도 하고 글쎄요. 이런 거에 관해서 뭐 저희 막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로봇의 뭐 인권 막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루나요? 어디서요? 그런 데서 유럽에서 뭐 로봇 인권을 만들었다 이런 예 들었는데 이런 걸 다룰까 모르겠네요. 거기서는 아마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로봇권을 만든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딱히 뭐 가상인격의 인권 뭐 이런 정도로 발전한 것 같진 않고요. 사실 이 AI의 인권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AI도 아니죠. 이건 사실 그 인격을 복사한 거죠. 복사한 인격체. 예를 들면 마인드 업로딩에 가깝겠네요. 마인드 네. 업로딩이 되었을 때 그 마인드가 복사가 됐을 때 그 이 마인드에 대한 권리 어떤 걸 보장해 줘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고민이 뭐 그렇게 폭넓게 뭐 깊이 있게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네. 제가 막 죽기 전에 젊은 저를 복사한 다음에 제 재산을 모두 얘한테 상속하겠습니다. 이런 가능할까요? 그렇게 계속 사는 거죠. 네. 그러게요. 그러면 완전 부의 세습이 아니고 부의 독점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이건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과연 좋은 세상일까요? 이런 글쎄요. 네, 생각이. 그런 마인드 업로딩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김초엽 작가님의 그 관내 분실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김장원 작가의 굿바이 연더라는 책에서도 저번에도 뭐 소개해드렸지만 상당히 뭐 좀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복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복사는 일어나지 않고 참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소마에서 네. 그 컴퓨터로 자기를 복사한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연속성 어쩌고 저쩌고. 네, 맞아요. 나라는 개체는 이제 하나만 있어야 연속성이 유지된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냥 뭐 캐주얼하게 생각하면 뭐 나를 복사하면 공상님이 하는 과제를 두 공상님이 하실 수 있고 세 공상님이 하실 수 있고. 최근에 SNS에 그런 걸 올린 적 있어요. 내가 2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내 일을 대신 해줄 텐데 막 이랬는데 그러면 나는 치킨을 먹고 이러면은 근데 누가 거기다 답글을 이렇게 단 거예요. 유재원 이 땡땡 이렇게 해놓고 나도 치킨 시켜야지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너는 과제를 해야지 치킨을 먹으면 어떡해 이러니까 알고 보니까 막 제가 2번이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블랙미러 일상 속의 블랙미러 내가 2번이고 막 착취당하고 있는 거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죠. 또 다른 나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토끼님 1번이 지금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토끼님은 어디서 놀고 있는 거고. 전혀 소용없잖아요. 전혀 나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쵸. 명예는 다 토끼님 1번한테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 토끼님이 하신 거는 같은 토끼님이 한 거니까 나눠 갖는 건데 토끼님 1번 놀고 있고 지금 토끼님은 열심히 녹음하고 계시고 이런 거죠. 전혀 소용없네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요. 그 토끼 1번은. 그게 진짜죠.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구분하죠? 글쎄요. 하여튼 뭐 네. 이런 뻘소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즌4의 2화는 아크엔젤이라는 에피소드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디 포스터가 감독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제 딸의 머릿속에 어떤 칩을 어릴 때 심어가지고 아크엔젤이라는 칩이죠. 아크엔젤이라는 칩을 심어서 얘의 모든 걸 모니터할 수 있게 돼요. 얘가 어떤 장면을 보는지, 그러니까 시각 신호와 그다음에 얘의 뭐 스트레스 수치라던가 뭐 엄마가요. 네, 엄마가 그다음에 얘가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가 아빠는 안 나와요. 네, 그냥 싱글맘인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가 집에 있고. 맞아요. 할아버지 집에 있었고 그래서 이 엄마가 약간 과보호 좀 성향이 있어요. 그게 과보호 성향이 있어서 아크엔젤을 심은 건지 아크엔젤을 심음으로써 이제 과보호 성향이 된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게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딸의 모든 딸이 어릴 때 길을 잃어가지고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애를.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아크헨젤의 이제 좀 그 충격적인 기능이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약간 뭐 GPS라든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폰으로도 GPS 잡을 수 있고 뭐 폰을 이제 계속 들고 있어라 뭐 이러면은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각을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보지 않았으면 하는 거를 이제 차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뭔가를 보고 어떤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차단을 하면은 아까 왜 아까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블러 처리가 되죠. 블러 처리가 되고 소리도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딸이 되게 무서워하는 뭐 되게 막 짖는 개가 있는데 그 개를 안 보이게 블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딸이 그 개를 무서워하지 않고 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저게 블러 처리해봤자 얼마나 안 무섭겠어 좀 이상하게 했거든요. 네. 왜냐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 개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죠. 막 엄청 세게 짖어대는데 네. 와 저거를 블러 처리한다고 안 무서울까? 근데 진짜 안 무섭더라고요. 그쵸. 개가 그냥 시꺼멓게 나오고 그 짖는 소리도 네. 웅웅웅 이렇게 들리니까 네, 하나도 맞아요. 안 무섭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뭐 피가 나오는 장면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다 블러 처리되고 뭐 친구들이 뭐 학교에서 보여주는 야한 동영상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블록이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할아버지가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자기 할아버지인데 그 장면도 블러 처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던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코르티졸 수치가 높아지면은 엄마한테 알람이 가거든요. 아, 그래서 엄마가 그 영상을 딱 봤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 계신 거를 봐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나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 할아버지가 그 딸한테 그 핸드폰 전화기를 갖고 오라 그러는데 딸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맞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도 네. 될라나 모르겠는데 네. 스포일러인가? 뭐 다 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직후에 이제 딸이 자기한테 자꾸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응. 자해를 하죠. 맞아요. 네. 예. 손에 이렇게 칼로 긋는데 나오는 피가 막 다 블러 처리되고. 맞아, 네.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딸이 그렇게 뭔가 못 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아크헨젤을 이제 풀고 그걸 그냥 그 아크헨젤 그 단말기를 그냥 창고에다 버리고 이제 얘를 그냥 자유롭게 키워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제 그러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오고 얘가 이제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고 그 남자친구한테 마약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 남자친구와 이제 섹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가 이제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아크헨젤을 꺼내봤다가 이제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 만나지 마 이러면서 막 그 남자친구한테 막 협박하고 네. 막 이래가지고 딸이 이렇게 화나가지고 결국 가출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네. 스포일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쵸. 뭐 그런 장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마가 너무 이 딸한테 너무 간섭을 하는 것 같지만 극성이다. 네, 극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자식한테 내 자식이 막 마약을 하고 있고 막 이러면은 그거 말리고 싶겠죠. 그 마약은 네. 사실 그래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부러 작가가 그 마약하는 장면을 그렇죠. 네. 넣은 이유가 이렇게 해도 너 안 할래? 이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너라면 안 할 수 있어? 네. 뭐 이런. 네 딸이 마약하는데 너 간섭 안 할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부모의 딜레마도 보여주고 모든 부모가 생각을 하겠죠. 내가 어디까지 얘를 통제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얘를 훈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거랑 이제 어떤 그 안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 근데 또 죄송합니다. 이런 불건전한 컨텐츠에 대해서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건전한 컨텐츠를 막는 것이 좋을까요? 노출을 막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 이게 안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요? 근데 지금도 실제로 막잖아요. 안 막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에서는 포르노가 불법이고 네. 그리고 뭐 담배가 나오는 장면 같은 건 TV에서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되고 글쎄요. 그렇긴 한데 막 제가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옆에 막 붙는 배너 같은데 막 여자 사진 나오고 네. 그런 거 막 그렇죠.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애들이 보고 그런 걸 막 눌러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좀 블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어떤 성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실제로 하고 있다 블록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19세 시청가가 이용가가 있고 네, 15세 그렇죠. 이용가가 있고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그게 옳은 건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15세 이용가나 19세 이용가가 부모의 지도 하에는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9세는 안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15세는 되는데 19세는 그런가요?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제가 성우 덕질을 하는데 그 약간 야한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 CD의 경우에는 그 19세 미만은 구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자라고 하는데 그 미성년자들이 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우님 나오는 거 듣고 싶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 19세가 되어야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생각을 해보면 공상님은 어떠셨어요? 그거를 만약에 더 어릴 때 볼 수 있었으면은 괜찮았을까요? 사실 그게 뭐 막는다고 못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좀 허울뿐인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뭐 어릴 때 뭐 못 보진 않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네. 그게 그러게요. 그렇게 미리 봤을 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나요? 토끼님 보시기엔 어떠신데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뭐 부정적인 영향은. 뭐 그런 거에 노출된다고 뭐 하루 종일 네. 제가 그런 거를 보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누가 한데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틀어주는 것도 아닌데. 네, 뭐 그렇긴 한데 약간 뭐 예를 들면 포르노를 예를 들면 어떤 왜곡된 성인식 같은 것이 좀 체화될 위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떤 잔인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좀 나이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 캐패시티가 있는데 좀 어떤 이렇게 좀 회복을 될 수 있는 어떤 그게 생기는데 너무 어렸을 때 그런 걸 접했을 때는 그 충격이 좀 너무 오래 가지 않을까? 좀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근데 또 뭐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뭐 막는다고 못 보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막아놨었기 때문에 약간 부모님이랑 예를 들면 야한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는 건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그게 그것 때문일까요? 집에서 근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터미네이터 2편인가? 1편인가?에서 나와요. 섹스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본 기억이 나요. 집에서.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모님 지도하에라는 게 그 무슨 뜻이냐면 보호자의 지도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것보다 이게 뭔지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쁜 건지 아니면 뭐 잘못된 건지 아니면 봐도 되는 건지 그거를 좀 더
알려주는 게 그냥 못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단순히 막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게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을 저 잘 일함으로써. 모르겠습니다. 뭐 네. 제가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네. 저희도 뭐 딱히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바꿔주시면. 저희가 벌써 1시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 샌주니페로만 얘기하고 이제 끝내죠.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 공상님이 되게 소개하고 싶어 하셨던 에피소드예요. 네. 네. 그 샌주니페로라는 가상 도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거기에 업로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샌주니페로라는 도시는 이제 가상에 있는 도시니까 자기의 모습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원하는 것도 막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막 그런 생활에 점점 물려가지고 막 더 자극을 추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샌주니페로에 새로 들어오기로 한 여자 2명이 있는데 2명 다 이제 거의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여자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요. 레즈비언인 거죠. 네. 그런데 그 둘 중 한 명은 자기가 이제 약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안 나오기보다는 자세하게 왜 약혼을 하는지는 안 알려주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다 얘기를 해드려도 되나? 뭐 보셨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 의식이 없고 그래서 샌주니페로에 가고 싶은데 샌주니페로에 가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회봉사자와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약혼을 해가지고 그 간병인과 네. 이제 약혼을 하고 그래서 그 샌주니페로의 그 아까 만났던 것도 샌주니페로였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어떤 체험판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샌주니페로에 만나가지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네. 그 여자는 막 거부하거든요. 너가 나를 만나면 싫어하게 될 거다 이러면서 거부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할머니입니다. 한 분은 그 폐암인가? 네.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폐암인가 이런 병이 있어가지고 샌주니페로 체험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의식이 없는 걸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뭘 결정하게 되냐면 그러면은 이 사회봉사자 말고 나랑 결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샌주니페로에 같이 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 블랙미러에 있는 모든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해피엔딩인 에피소드이고 네. 뭐 그 제가 말씀 안 드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셨으면은 그 부분을 좀 더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에 달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같이 가죠. 오히려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이끄는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도 있죠. 네. 뭐 그 e스포츠 같은 걸 보면 그렇죠. 네. 그런 거 외에도 뭐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것도 거의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그렇죠. 그 멀리 있는 사람과 그 인터넷으로 대화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그 디지털 세계를 현실 세계의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에피소드에서 둘이 샌주니페로에서 처음 만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반대로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역전이 되는 거죠.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러다가 둘이 샌주니페로에 가서 계속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빨리 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경계가 이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과연 네.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SNS에 너무 몰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우리가 너는 현실 세계에 나가서 좀 살아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디지털 세계를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영원히 그럴까 뭐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게 과연 나쁜 걸까 뭐 이런 질문들 좀 던져볼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매트릭스 같은 거네요.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뭐 네,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려냈다면 네. 이거는 좀 더 유토피아적으로 네. 그려낸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이 어떤 좀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어떤 가상의 세계가 많이 중요해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어떤 호기심과 어떤 기척정신 같은 게 있으니까 우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어떤 가상세계에 대해서도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면 상당히 많이 이제 몰두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박스 발달 속도 같은 것만 봐도 얼마나 이 가상이지만 가상이 아닐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우리의 삶이랑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 다음 방송에서 다룰 것이지만 오히려 근데 디지털 세계가 현실 세계와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천리안 세대 때는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그 레페미니즘 계보를 보면은 네. 당시에 그 젠더 밴딩 같은 걸 시도하는 젠더 밴딩이 그러니까 그 여성이나 남성이 인터넷 세계에서 자신 성별을 바꾸는 것. 대체로 당시에는 여성이 자신의 여성성을 지우고 남성으로서 인터넷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그 남성의 발화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여성이 잘 외치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타파하고자 인터넷 세계라는 거를 활용을 하고 당시 인터넷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여성 운동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IMF 터지고 그러면서 전부 다 망했죠.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디지털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유토피아적으로 그리고 있긴 하지만 디지털 공간과 현실 세계가 사실은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이분법적인 게 아니죠, 사실은 둘이. 저는 그게 가장 맞는 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네페미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네페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팟캐스트로 사실 이 어떤 세 분의 이제 여성학자 분들이 이제 대담을 나눴던 팟캐스트가 있고 그 내용을 좀 더 정비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네페미사라는 책이 나온 게 있는데요. 상당히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하죠. 예, 정말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터넷 초기에는 약간 그 아바타라고도 하죠. 이 가상의 뭔가 나를 뭔가 훨씬 뛰어넘은 뭔가일 것이다. 나를 실제의 나보다 훨씬 뭐 잘난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약간 그냥 제2의 나 그 어떤 나와 그냥 현실 세계의 나와 연결된 뭔가 연장선상에서의 나로 여기는 경향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저는 좋았던 건 뭐냐면 시대별로 클럽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어떤 음악이 유행을 했고 어떤 의상이 유행했고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식으로 놀았는가. 뭐 자동차 모양 같은 것도 시대 따라 다 다르고. 백미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에피소드 추락과 하얀곰과 국가라는 에피소드를
좀 더 깊이 파볼 거고요. 저희가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3개 에피소드를 그렇죠. 묶어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네,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네, 그러하고요. 저희 그 방송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페이스북 서바이벌 SF 키트나 메일 지메일 서바이벌 SF 키트 굴뱅이 gmail.com으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보고 소개해드리거나 아니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블랙미러라는 작품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